이제 뭐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이제 또 주목을 받게 되는 시간인데 오늘 석간신문 보셨죠? 네. 네. 문재인 전 후보를 전국 사과 투어. 네,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약간 오보라기보다는 좀 과잉 해석이 있었던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문희상 비대위원장께서는 세 가지의 역할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하겠다. 그리고 가장 먼저 비대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대선 패배에 낙심해 있는 우리 국민들과 지지자들에게 우리 당이 가서 사과하고 머리 조아리고 위로의 말씀 드리고 다시 잘하겠다고 하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는 그 행보를 꼭 해야 된다. 그거부터 시작하자. 이 생각이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버스에 비대위원들과 당의 주요한 당직자들이 다 타고 지방에 가서 현장에 가서 그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이런 행보. 전국 뭐 사과 투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런 사과 버스 투어를 좀 해보자라고 하는 제안의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말씀을 이제 기자가 전화를 해서 청취한 다음에 그런 구상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그러면 그 버스에 타나요? 아유, 문재인 후보도 탈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한 것이 문재인 후보가 이 사과 버스 투어에 앞장서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그 사과 버스 투어가 있다면 그 버스의 앞문에 타는 문은 문희상의 문이지 문재인의 문은 아닙니다. 그 버스는 비대위원회가 비대위원회 이름으로 움직이는 거지. 그 제목만 보면 기사에서도 뭐 좀 다르게 사실과 좀 다르게 쓴 건 아닌데 그 제목만 보면 마치 문재인 후보 보고 전국 돌면서 사과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돼서 잘못 전달된 게 좀 있다. 이 말씀 드릴게요. 그 48%에 대한 사과의 마음도 있겠지만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수검표 얘기에 대해서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민주당 내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입장입니까? 정청래 의원은 제가 트위터 봤는데요. 정청래 의원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수검표를 청원하는 청원인들께서 대표 청원을 네가 좀 해라라고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의 공식적 입장은 아닙니다. 당으로서는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 가지 그 뼈아픈 지적을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개표 집계기의 오류도 여러 가지가 드러나기는 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관위가 시정, 사과 이런 걸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광주에서 발견된 그 투표함 쓰레기장 옆에 쓰레기 봉투 옆에 있는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함 이 말이 됩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저는 선거관리위원회 능력을 좀 의심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그 걱정과 우려의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것에 대한 자발적인 여러 그 노력, 재검표를 요구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이 이걸 전면에 나서서 당선 무효 소송을 내고 재검표를 요구하고 하기에는 많은 고민과 또 그 분명한 어떤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행안위 소속의 의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명을 청취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당에서는 아직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내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23만 명의 서명과 요청 이런 부분들의 무거움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선거관리위원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오늘 이것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신 이석현 의원님이나 정청래 의원님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의견을 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다. 쌍용차 노사가 지금까지 무급 휴직자 455명 전원을 복직하는 것을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다면 이제 쌍용차에 대한 국정조사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방향은 바뀔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거하고 좀 다른 문제인데요. 쌍용차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 관련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쌍용차의 지금 사용자 측 관련해서는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 경영사정에 대한 자의적인 자신들의 주장만 가지고 해고를 강행했었고 또 지금 경영진 같은 경우는 또 복직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무급휴직이라고 얘기하셨죠?
네, 무급휴직자. 예, 무급휴직자가 있고 정리해고자가 있습니다. 희망퇴직자들도 있죠. 그리고 그 유급휴직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그러니까 계획을 주셔야 됩니다. 계획을.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계획을 밝히지 않고 묵묵부답이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다른 극단적인 방법들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지금 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정리해고자들의 경우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차원에서도 가령 쌍용차의 경영진이 여러 가지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이 쌍용차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 세제 차원의 좀 지원이나 이런 것들 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노사의 협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이런 접근이 필요하고요. 국정조사는 네. 이 해고자들이나 무급휴직자들을 복직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쌍용자동차가 이렇게 매각되는 과정, 정리해고되는 과정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쌍용자동차의 이 경영 회계상에 대해서 그 경영상의 이유로 다들 해고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경영상의 이유로 근거가 되는 회계장부가 조작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다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문제 때문에 국정조사는 추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쌍용차에서의 이 이제 일부 무급휴직자들에 대한 복직은 환영합니다. 앞으로 더 이런 일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네. 한번 국회 차원에서 짚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은 여전히 있습니다. 새누리당 쪽에서는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우선은 안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 새누리당은 저 입장들이 제각각이세요. 네. 황우려 대표는 하자고 그러시고 원내대표는 안 한다고 그러고 또 그 새누리당의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하기로 약속해놓고 지금은 또 다른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여당이니까 가질 수 있는 부담이 있지요. 하지만 약속했던 건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했었던 약속 아닙니까? 그 국면에서 하나하나 좀 지켜갔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문 비대위원장이 이제 안철수 전 예비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면서 아직까지 민주통합당은 안철수 후보를 바라보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그 사회적 현상이나 정치를 하는 정당에서 대답을 피할 수 없는 질문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의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누구도 그것을 피해갈 수 없는 정치적인 어떤 현상이었죠. 안철수 현상이라고 고유명사로 불려도 될 만큼의 어떤 독특한 현상이었습니다. 이것을 해명하고 해석하는 건 지금 기존 정당들의 역할이죠. 당연히 그것을 뭐 피해갈 생각 없고요. 또 하나는 이 안철수 전 후보는 저희 민주통합당과 혹은 문재인 전 후보와 새정치 공동선언을 한 파트너입니다. 연대 대상이고요. 이런데 안철수 전 후보가 미국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돌아와서는 또 무슨 생각을 하게 될지 이런 것들 좀 고민을 이런 고민들이 좀 내놓으면 저희도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일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준비를 하겠다 이런 뜻이지 뭐 지금 뭐 안철수 후보 바라볼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는 급해요. 일단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 1469만 표가요. 저희한테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뜨거운 지지가 무거운 짐이 되고 질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대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아까 문희상 비대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을 다니면서 쓴소리, 회초리 달게 받는 그런 걸음을 해나가면서 국민 여러분들 뜨겁게 만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